시장이 50포인트씩 움직이는 걸 좋아하나 봐요. 빠질 때는 50%, 또 올랐다 하면 50%, 50포인트. 이제 50포인트 어째 빠진 것도 오늘 다 되돌림 반등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시황을 판단할까요?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가장 반가운 문구가 봤던 것 중에 더욱 가까워지는 바닥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제 하락을 감내할 만한 수준까지 왔다라는 건데 네. 어떻게 많은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오늘 반등에 대해서 이제는 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좀 없으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의미 있는 매수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조금 뭔가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근데 왜 이렇게 뭘 풀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여호방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오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 반등, 아직까지 변동성은 좀 보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2000포인트도 만약에 솔직히 좀 장중에 깨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2000포인트 하단 조금, 그 다음에 2100포인트 하단 조금 해서 한 10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변동성은 좀 보일 것 같지만, 오늘 매매 기간 주체부터 시작해서 흐름 자체는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애석하게도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서 이 음봉의 거래가 실리고 양봉의 거래가 줄어들고 있어서 참 시장은 조정이 좀 진행 중이다라는 좀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1차 기술적 반등이라고 치더라도 어제 힘이 쫙 빠진 거에 비하면 너무 긍정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거든요. 예, 기술적 반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50포인트 이상 오르는 모습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121 이평에 대해서 그걸 단시간에 뚫고 내려가기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에 대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순복 주임님께서 오늘 과연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핫한 반등. 오늘 2100선까지도 막 바라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네. 2.75%. 네. 어떻게 중요한 걸 일단 포착하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 사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일단은 저가 매수를 통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반등한 모습 치고 우리나라는 너무 열광적으로 지금 핫한 반등을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오랜만에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됐고, 그다음에 거래일수로 한 11일 만인가요? 외국인의 지금 매수도 들어오면서 그리고 장중에 사실 기간 쪽에서는 오전 중에는 매수를 했다가 지금 매도를 했다가 그리고 오후가 되면서 기타계라고 보이는 기간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을 조금 더 견고하게 좀 지켜준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외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소영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언니, 저는 왜 외국인들이 금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금융 업종을 비롯해서 전기전자, 운송장비,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바닥은 찍은 모습이고, 그 바닥이라는 게 2천을 안 깨겠다 이런 짧게 보시기보다는, 네. 움직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 핵심 포인트는요,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로존을 죽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달러 강세가 보이고 있는데 오늘 중국에서 유로존에 대한 채권을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해주겠다라는 의사를 보임으로써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역시 미국이 죽쓰고 있는데 이제는 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국의 은행 지급률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 중국도 아직까지 좀 이렇게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워낙 지금 중국이 제2의 강대국으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보다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유로존의 위기를 만약에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면 이런 지금 글로벌 위기가 좀 빨리 회복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미국은 자기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승승장구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증시만이라도 중국 증시 쪽으로 기대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11거래일 만에 지금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주도주로 불렸던 이 자동차 화학의 대거 매도를 나타내면서 좀 차익 실현이 좀 심하게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좀 골고루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금융을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고 있나? 그 답을 찾으셨어요, 결국? 예, 아직 정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메가뱅크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의
그 매수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한국에 왔던 그 미국의 교수가 메가뱅크 관련된 언급들을 하면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메가뱅크의 탄생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이 그 유로존의 국채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은 그 인민은행의 그 위원 중에 한 명이 그 기고를 했습니다. 그 칼럼식으로 기고를 한 데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 유럽 재정 안정기금과 관련된 그 유럽 쪽의 그 위원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 매수를 해줄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두 쪽이 이제 쿵짝이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전에 4월 달에는 스페인 국채를 중국이 사줄 것이다라고 스페인 쪽에서 언급을 했는데 중국이 무슨 말이냐 아니다라고 해서 그 시장이 변동성이 커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합의가 돼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양종금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의 김호신 부장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웃으면서 저희가 함께 만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처럼 시장이 크게 화답을 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정말 다행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2.7%가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상승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차지할 정도로 화끈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돌아온 외국인이 가장 크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었죠.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원달러 환율이 1,100원하고 1,050원 사이에서의 그런 박스권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시장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환율의 그런 좌지우지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점점점 약해졌었기 때문에, 특히나 어제 장 마감 종가 부분에서는 매도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오늘 순매수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조가 있었다는 것을 좀 암시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는 핵심 주도주 위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IT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화학, 이렇게 이제 핵심 주도주 위주로 매수를 하고요. 오늘 이 상승세가 전방위적으로 크게 확산된 거에 기여를 한 것은, 그동안엔 제가 기관한테 이렇게 점수는 칭찬을 많이 안 해줬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일조가 좀 오늘 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를 할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가 확산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들이 매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만 매수를 한다 그러면 핵심 주도주만 올라가는 장이다. 즉 지수만 올라가는 장이다.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동시에 매수한다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모두가 다 즐거운 그런 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등 공신인 외국인에 대해 더 얘기해 볼까요? 다음 주제입니다. 외국인들 그동안 많이 오른 자동차, 화학에 대해서 차익 실현 의미로 많이 팔았는데 이제 팔 만큼 팔았을까요? 다시 주도주를 담을 것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아직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은 좀 배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선진국들의 경기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고, 물론, 이 신흥국들의 경기 둔화 가능성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들이 상존해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6월 달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돼서도 금리 동결 쪽이 지금 채권 전문가들에게는 우세한 상황이고, 이런 요인들이 주식시장에 조금 더 발을 들여놓기 좋은 환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글로벌리 환경이 그렇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2천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것을 추세의 흐름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달러원 환율이 1,100원 위로 상회하면서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레벨까지 도달했다라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지수도 120일 이평선까지 하락하면서, 그리고 그 레벨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런 지수의 흐름과 그리고 환율의 흐름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올 만한 그런 구간이 되었다라고 판단은 가능합니다만은, 이것을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글로벌리 유동성 랠리가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6월 달에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종료 이후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가 아직까지는 발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신은 조금 약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업종별로 흐름보다는 지수 전체를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네. 지수 자체가
자체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알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환차익 물량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매수 유입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시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 외국인은 계속 그 매도하는 가운데 금융을 쭉 샀을까 그게 의문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모습이 파악됐으니까요. 김호신 부장님, 네. 이 경기주를 그러면 오히려 2,000선 부근에서는 사는 것이 맞았었나 봐요. 계속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뭐 빠질 때도 많이 빠집니다만 반등도 좀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금 현재 시장의 그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이 시장은요, 어떤 그 바이앤홀드에서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시장의 성격이 좀 약간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말 정도부터 아까 이제 시장의 상승세, 즉 바이앤홀드에서 쭉 가져가는 그러한 형태의 투자 전략이 그때까지 유효했었다면 이제 5월달이 들어오면서부터는 풀앤푸시 전략이죠. 그러니까 저 매수해서 이익이 남기면 차익을 챙기고 또 기다렸다가 또 매수해서 이익이 남기면 차익 챙기고 하는 형태의 그런 단기 매매 성향이 있는 그런 풀앤푸시 전략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가 뭐 5에서 6%, 7% 가까이 올랐고요. 화학도 역시 3에서 한 6%까지 올랐고 정유주들도 뭐 4에서 6% 정도 그렇게 오른 반면에 오르지 못한 종목들도 좀 있어요.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2에서 뭐 한 2% 정도 내외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뭐 저 상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육상 운송 내지는 이제 해상 운송 같은 주식들도 뭐 그냥 소폭의 반등. IT 같은 경우에도 LG전자가 마이너스권에 다른 종목들은 뭐 2에서 3%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렀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풀앤푸시 전략으로 매수 매도의 그런 전략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자동차나 화학주 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화학주보다는 자동차주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자동차 중에서도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이 약간의 좀 그 어떤 그 업종 내 비중이 아주 높은 그러한 종목들로 좀 국한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현재 시점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풀앤푸시 전략을 해야 될 시점이고 제 생각은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으로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병행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그럼 자동차를 좀 연구원께서 좀 분석을 해주세요. 그 수급은 그동안 좀 꼬였었는데 생각해보면 펀더멘털적으로는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또 반가운 소식 두 가지도 있었잖아요. 네, 기아차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 말고 또 뭐가 있었죠?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맞아요. 있다는 소식이요. 이번에 이제 세 번 빅3 안에 뭐 이제 세 번 3위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 소식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기아차의 신용등급 상향 소식도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보다는 오히려 부품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왜요? 왜 유성기업의 파워 뿐만이 아니라 이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변동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내년까지 뭐 이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기대감을 어쨌든 내구재이기 때문에 얼만큼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남아 있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부품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스마트한 기능들을 탑재하면서 어떻게 보면 IT의 집합소 같은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뭐 애프터 서비스 같은 이런 이제 물량들이 이제 확보가 되면서 오히려 부품주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그 중에서는 김우신 부장님처럼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IT 오래간만에 올랐는데 종목별로 약간 엇갈리는 모습, 또 차별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LG전자 이렇게 초강세 증시에서도 소외를 받을 줄이야요. 외국인들 팔고 오니까 이 주가 9거래일 연속의 약세입니다. 그런 반면에 삼성 SDI 9% 급등. 오늘 한 자문사의 그 비중 확대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LG전자 쪽보다는
AMOLED, 그 아몰레드나 2차 전지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나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또 오늘 또 오랜만에 한 50% 이상 또 올라가니까 이제 오늘 뭐 모든 이제 그 경제 방송에서 할 겁니다. 이제는 정말 반등이 오는가, 뭐 이제는 돌아서는가, 막 이런 주제로 막 이제 토론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래 이제 2,700 간다 막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오늘 반등에 대해서 물론 전업종을 사줬다는 건 내에서 긍정적인 관점이지만 오늘 대장주가 가면서 철저하게 역시 개인들은 많이 소외됐던 장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의미는 그러니까 매수의 의미 그리고 이 반등은 이제부터 바닥을 찍고 갔다. 그래서 주도주가 더 간다는 점수는 아직까지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조금 전에 해리 맹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점유율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차가 많이 이제 올라갔다가 빠졌으니까 이제 얘네를 저까지 샀으니까 이거를 붕붕 띄어서 이제는 이제 물타기에서 평균 단가를 낮췄으니까 팔기 위한 이슈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어제 LG전자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손을 타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LG전자는 지금 3D TV 이거 가지고 인해서 이슈로 돼서 좀 이렇게 손을 타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일하게 IT 대표주 중에서 빠졌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이슈를 부각시키고 주가를 올려서 매도를 하고 또 다른 종목도 그리고 아까도 이제 해리 맹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비브레 인사에서 뭐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뭐 SDI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 SDI 상승 이유 그래서 뭐 애플 팀쿡 방안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사실 5월 24일 발키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모 자문사에서 전량 매도했다고 했던 삼성 SDI를 6%나 보유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은 사실 외국인들은 뭐 꾸준히 한 달러로 인해서 들락날락 하겠지만 이제 핵심 포인트는요. 자문사가 이슈와 함께 얼마나 그러니까 주도주를 변경하고 자기네들이 사고 자기네들 팔 건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LG전자는 힘이 없지만 오히려 AMOLED나 삼성 SDI와 같은 2차 전지는 지금 관심이 갑자기 부각되고 있고요. 워낙에 루머가 무성한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한 대표 자문사에서는 OCI를 전량 매도, 손절했다고 매도하고 네. SDI를 지금 매수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화학과 IT에 대해서 부장님 의견을 주실까요? 네, 지금 화학과 IT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말씀 의견을 드리기는 조금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순수화학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순수화학 측면에서의 그러한 그 업종 주식들에 대한 그 이익 모멘텀은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프타 가격 쪽에서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공급과 수요의 그런 측면에서의 부분,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이익 모멘텀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순수화학 부분에서는 역시나 이제 이익 모멘텀 둔화에 따른 그러한 어떤 그 차익 매물과 저가 메리트에 따른 그런 차익 매수가, 신규 매수가 계속 부딪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하이브리드 화학이 바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IT 쪽과 좀 연관이 되는 2차 전지 내지는 태양광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이 투자의 대안은 이쪽에 이런 소재 쪽에 있는 이 하이브리드 화학, LG 화학이라든지 제일모직, 삼성 SDI 같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통적인 IT였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통신기기, 아니면 디스플레이, 백색 가전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어떤 그 소비 심리의 그런 구체적인 그런 회복 국면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을 지나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시장에서 인기를 강하게 지금 모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가장 최우선 순위는 하이브리드 화학 쪽으로 일단 트레이딩 모멘텀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차선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제 전통 IT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순수화학 정도로 모멘텀 순서를 좀 매기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오늘 주도 업종들의 흐름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주말 앞두고 마지막 전략 포인트 가져가세요. 단숨에 2180까지 회복한 코스피, 2100선을 다시 만나는 건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번 주에는 워낙에 들락날락 롤러코스터였기 때문에 그렇게 반등이 아주 반갑다라고 또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힘들었겠죠. 오히려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하기가 오히려 좀 어려운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미국은 추가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법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2차 양적 완화 이후에 추가 양적 완화 조치가 나올
겠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 미국 자체 애널리스트들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공감하고 이슈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6월달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 또 1차 양적 완화 정책이 2010년 5월달에 끝나고 그 이후에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나오면서 8월 달에 버냉키 의장이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6월 달에도 종료가 된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변화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좀 봐야겠고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런 장세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뭐 계속해서 경기 부양이라던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는 전반적인 유동성 랠리 장세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미국과 선진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그리고 유로존의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아직까지는 변동성 장세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예. 이수복 주임님, 바닥은 잘 디뎌가고 있다. 그런데 2천은 하회할 수도 있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바닥이 쉽게 이렇게 디뎌질 만한, 그러니까 이게 유로존 악재가 없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뭐 바닥 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불거져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 답은 그러니까 핵심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아직까지 너무 안 좋다. 여전히 안 좋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미국 좀 좋을 것 같아서 뭐 경기가 좋아질 거라서 지표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고용이 안 풀리고 주택 판매 가격도 안 좋고 아직까지 경기는 안 좋고, 그렇게 되면 또 유럽도 또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또 안 좋고, 그러면 중국만 그나마 지금 긴축과 부양을 같이 끌고 간다 그러면 무언가 이제 중국이 총대를 메고 글로벌 증시를 장악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금융주 계속 꾸준히 이어지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 은행주가 너무 매력이 있어서 사기보다는요,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유로존에 너무 은행주들이 안 좋고 막 하니까 걔네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얘네가 이렇게 죽쓰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M&A에서 이제 큰 은행이 나타나겠지, 이렇게 먼 장기적인 매매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뭔가 딱 하나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으로 지금 움직이는 부분인데요. 지금 변동성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2,000포인트 사실 깰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단지 이제 다음 주면은 5월 말일이니까 기간에서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유로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양적 완화, 이 죽어가는 경기 부양을 어떻게 시킬 무언가 모멘텀이 나오는지는 계속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계속 변동성은 좀 보일 것 같네요. 네. 김우신 부장님, 네. 오늘 증시는 많이 올랐지만 뭐 어제 오늘 변동이 컸기 때문에 뭐 전략으로서는 그렇게 어제와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뭐 항상 다음날 전략을 간단하게 세워드리는데요. 네. 지금 현재 뭐 전략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2190선, 2110선, 2130선 정도까지의 그런 20포인트 단위로 저항대가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밑으로는 2070선, 2050선 정도가 지지선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일 시장에서는 뭐 금요일 주말 효과도 있고 2110선 정도의 그런 저항과 2170선 정도에서의 그런 지지 사이에서의 진폭이 있는 그러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나 뭐 앞서서 우리 이순복 주임님이나 전소영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급의 키는 핵심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투자 심리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의 약간 저항과 지지를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황 판단 어떠셨어요? 네, 내일의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동양종금증권 강남프라임 지점의 김우신 부장,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